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여기 이제 뭘 하자는 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모집단이 있다고 쳐봐요. 내가 모집단의 평균이 궁금한 거야. 당연히 내가 이제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샘플을 추출을 할 겁니다. 샘플을 복원 추출합니다. 그럼 샘플을 추출하게 되면은 내가 샘플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표본의 평균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그럼 표본 평균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표본들의 분산 같은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표준 편차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표본의 분산 같은 거는 그냥 대문자 S라고 쓸게요. 그래서 S제곱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S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전체 평균을 추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일단은 이해를 하려면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운 건데, 자,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표본의 평균은 그냥 정규 분포 따른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m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요 내용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내가 모집단에서 이제 샘플을 추출했어. 그럼 샘플을 추출했으면 이 표본들이 어쨌든 평균이 있을 것 같아. 근데 표본들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걸 일단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는 표본의 평균입니다. 그럼 걔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프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리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일 거야. 그러면은 내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 자, 내가 만약에 인천에 사는 남자들의 키 평균을 조사를 할 겁니다. 인천에 사는 남자들의 키의 평균. 그러면은 이제 키의 평균을 조사를 할 거야. 조사를 할 건데, 그럼 내가 뭐 이렇게 하겠지. 일단 표본의 크기를 적당히 잡겠지. 몇 명을 조사할 거냐 이거야. 뭐 내가 인천 사람들 다 만나서 키 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한 100명만 조사하기로 했다고 쳐봐. 됐지? 그럼 100명만 조사를 할 거야. 그럼 길거리 나가서 이제 키 한번 재주세요 막 이렇게 하겠죠, 내가. 근데 또 그냥 키 재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재줘? 안 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 사람당 키 재주면 5만 원씩 준다고 쳐봐. 그럼 벌써 100명만 조사해도 얼마 들어가? 500만 원 들어가죠. 5만 원씩 줄 거니까. 그 작업을 한번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회만 한다는 거예요. 샘플을 추출하는 과정은. 알겠어? 이거를 추출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어때? 비용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은 딱 1회만 추출을 합니다. 여러 번 하지 않는다고요. 됐지? 그래서 내가 100명의 키를 쟀어. 그런 다음에 이제 추정을 할 거야. 키 평균이 얼마인지를. 추정을 할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제 100명 재봤더니 그 남자들의 키가 뭐 예를 들어 171cm일 거다. 이렇게 딱 점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이게 맞겠냐고, 점으로 추정하면.
내가 100명 조사해놓고 인천 사람의 키가 딱 171이다 이렇게 조사하면 이게 맞을 것 같아? 당연히 안 맞겠죠. 맞을 확률이 거의 없겠지 진짜. 아주 희박하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 추정을 하겠다 이거야. 그냥 어디부터,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추정을 하겠다고. 뭐 대충 한 168cm부터 한 173cm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추정을 하겠다는데, 추정을 하겠다는 건데 내가 조사한 자료를 갖고서. 근데 그거를 또 근거 없이 막 찍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럼 잘 들어봐봐. 자, 우리가 저 구간을 그냥 내 맘대로 막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다 원리 원칙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이 모평균에서 내가 표준 편차는 뭐라고 했어? 그냥 보폭이라고 했지. 표준 편차는 자기의 보폭이라고 했어. 자, 이 모평균에서 여기 보폭은 여기 있잖아요. 어차피 이 보폭만큼 1.96걸음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2걸음도 아니야. 그냥 1.96걸음을 걸어갈 거야. 보폭은 여기 있다고. 보폭은 여기 됐지?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도 똑같이 1.96걸음을 걸어갈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거기다가 내가 구간을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구간을 하나 만들 거고, 그럼 그때 여기 있는 값은 평균에서 1.96걸음을 보폭으로 걸어간 거니까 실제로 써보면 이 값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이쪽에 있는 값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적어보면 됐어. 여기까지는. 근데 왜 하필 1.96이냐라는 거는, 너네 책 맨 뒤를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거든요. 즉 너네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잖아. 이 1.96이라는 건 표준화했을 때 나오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 걸음수라는 거는. 그래서 1.96을 살펴볼게. 그럼 1.9에서 여기 보면 돼. 1.96 내가 지금 저렇게 줄 쳐놨잖아. 그럼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0.4750이라고 적혀 있지. 응? 0.4750 그거 2배 해봐. 그럼 얼마가 되냐면 0.95가 되죠. 0.95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즉 어디 넓이가? 여기 넓이가 지금 얼마가 되게 세팅을 한 거야. 구간을 0.95가 나올 수 있게 지금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96을 쓴 겁니다.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되게? 0.95가 되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구간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이 넓이가 현재 0.95다 이거야. 자, 내가 여기서 실제로 이제 표본을 뽑을 겁니다. 그럼 표본을 뽑게 되면은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표본 평균의 값들은. 그럼 표본 평균의 값들이라는 거는 어쨌든 요 그래프, 여기 지금 수직선상에서는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하니까 내가 어쨌든 저렇게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의 95%는 다 여기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데이터의 95%는 이 구간 안에 분포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지금 이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저기 모집단에서 그냥 표본을 하나 뽑아. 그래서 그거 표본 평균을 구해. 그럼 구하면 그 데이터의 95%는 저 구간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5%는 저기 안 들어있다는 얘기야. 일단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게 일단 구간을 잡아 놓는다고. 됐니? 여기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추정을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일회성으로 추출한 표본을 평균을 기준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맞죠?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 근데 너네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내가 표본을 뽑아서 실제로 표본 평균 하나를 구해냈어. 지금 구해냈는데 이 표본 평균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데이터를 실제로 구했을 때. 뭐 아니면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표본의 평균이. 그거는 이제 어디 있을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왜냐면 내가 이거를 랜덤으로 이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맞아 아니야? 맞잖아. 어디 있을지 우리가 실제로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이 표본의 평균들은 내가 평균으로부터 1.96걸음 앞으로 가든 1.96걸음 뒤로 가든 다 95%의 평균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게.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들이 있잖아. 이 표본 평균들의 95%는 내가 평균을 중심으로 1.96걸음 가거나 아니면 뒤로 1.96걸음 갔을 때 다 만날 수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러면은 내가 표본의 평균을 구했어.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표본의 평균을 구했는데 이 표본의 평균이 그냥 여기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딱 여기 나왔다고 쳐봐. 그럼 여기 나왔을 때 얘 기준으로 앞으로 1.96걸음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1.96걸음을 걸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걔가 걸어가다 보면은 얘가 평균을 만날 확률도 95%랑 똑같은 얘기 아니니? 내가 어쨌든 뭔가 하나를 뽑을 거라고. 뭔가 하나를 뽑아서 그게 어딘지 나도 몰라. 근데 걔를 기준으로 내가 1.96걸음을 걸어가거나 뒤로 1.96걸음을 걸어가다 보면은 걔가 또 평균을 마주할 확률이 95%가 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95%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평균에서 1.96걸음, 1.96걸음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못 만날 수도 있지만 95%의 확률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맞니?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한다 이거야.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내가 딱 표본을 하나 뽑아서 표본 평균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은 그 표본 평균에서 그냥 걸어가 보는 거야. 잘 들어봐.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일단 뒤쪽으로 1.96걸음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걔는 값이 어느 정도 될 거냐면은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앞으로 1.96걸음을 걸어가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95%의 확률로 평균을 만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우리가 모평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추정을 할 때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1.96걸음 가보고 앞으로 1.96걸음 가봤을 때 평균을 만날 확률이 지금 95%가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해.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렇게 추정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신뢰도라고 쓴 겁니다.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간 추정을 했는데 이렇게 추정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신뢰도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이 신뢰도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 똑같은 작업을 100번 한다고 쳐봐. 이 작업을 100번 했을 때 100번 중에서 그냥 95번은 이 추정이 맞다 이거야. 내가 이런 방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은 100번 중에서 95번은 맞게 된다 이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 추정이 그냥 적중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의미 자체는.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닌데 그냥 내 추정이 맞을 확률이 95%야. 여기까지 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고. 맞을 확률을 정해놓고 추정해버린단 말이야.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오개념 가지면 안 되는 게, 잘 들어봐. 신뢰도가 그러면은 무조건 높으면 좋은 자료냐? 왜냐면 신뢰도라는 거는 의미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잖아. 그럼 이게 무조건 높으면 좋은 자료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 그것도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조사할 게 1000개야. 그냥 예를 들어볼게. 1000개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 표본을 900개를 조사한다고 쳐봐. 표본의 크기를 900으로 잡았다고 쳐봐. 그건 거의 전체를 조사한 거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확할 수밖에 없겠지, 추정이. 신뢰도가 올라가겠지. 하지만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통째로 조사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신뢰도를 1% 올리려면은 진짜 시간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통계조사에서. 왜냐면 우리가 조사하는 것 자체는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막 고작 1000개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막 몇백만 개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거든,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그 1% 올리려면은 표본의 크기를 확 늘려줘야 되는데 어마무시하겠지, 드는 비용이.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타협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 타협을 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신뢰도를 사람들이 보통 95%로 많이 사용하더라 이거야. 물론 기관에 따라서는 90%를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95%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95%를 많이 쓰고, 실제로 문제에서도 95%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니? 그러면은 만약에 신뢰도 100%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신뢰도 100%라는 건 어떻게 추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은, 야 그냥 인천 사람들 키 평균 있잖아, 0부터 3m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추정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무조건 맞지 않아?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알겠니? 그래서 신뢰도를 적당하게 설정하는 게 좋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95%다 이거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숫자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결국 신뢰 상수가 신뢰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거 뺀 거 있죠? 이거 두 개의 차이, 이거를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여기 밑에다 써줄게. 그냥 이렇게 쓸게. 얘에서 여기서 이거 뺀 거 있어요. 이거 저 두 개 빼버린 거. 요 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버리면 이게 얼마냐면은 2배 곱하기 표본 평균이 어차피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6에다가 곱하기라고 쓸까 그냥? 요렇게,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범위를 잡은 거, 이 범위 안에 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한 거를 우리가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신뢰 상수라고 한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개념 설명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이제 정리를 할게. 다시 한 번만 굵직하게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가 어떤 모집단의 전체 평균을 조사하고 싶다.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모르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우리가 무작위로 보건 추출을 통해서 샘플 하나 만듭니다. 그럼 샘플을 만들고 이 샘플의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이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겠다는 건데, 일단 추정하는 방식은 구간 추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구간 추정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적당하게 신뢰도라는 걸 설정해 놓고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95%로 구간 추정을 하겠다라고 치면은, 평균에서 일단 넓이가 95 되게, 넓이가 95가 되는 게 아니라 0.95가 되게 일단 잡으면은 이렇게 1.96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넓이가 1.96이고,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내가 실제로 샘플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하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올 건데, 그 데이터의 95%는 이 안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 의미가.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거 표본의 평균을 뽑다 보면은, 이 표본의 평균은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5% 확률로 이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뽑았을 때 그게 5%의 확률로 밖에 있을지 안에 있을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우리는 한번 뽑고 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한번 뽑아요. 그럼 얘를 한번 뽑았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썼다고 치면은 그냥 얘 기준으로 1.96걸음 앞뒤로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쨌든 평균을 만날 확률이 95%가 될 거란 얘기지,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추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을 기준으로 그냥 1.96걸음씩 앞뒤로 걸어가서 모평균을 추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신뢰도가 올라가. 그러면 범위를 넓게 잡으면 신뢰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신뢰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신뢰도가 낮아지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관계.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거고, 그거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게. 알겠지? 자, 문제 풀어봅시다. 필수예제 6번을 봐봐요. 자, 내가 어떻게 푸나 한번 잘 봐봐. 잘 들어봐. 지금 얘가 뭐라고 있냐면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수명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중인데 이 전구의 수명을 추정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얘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지금 임의로 추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에 전구가 됐다 많다고. 그냥 전구가 이만큼 있다고. 모집단이 조사할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냥 100개만 몇 개? 100개를 이렇게 추출을 한 겁니다. 100개를. 그래서 이 100개를 갖고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면 조사했대잖아요, 지금. 수명을 조사해 본 거야, 100개를. 그랬더니 평균이 1000시간. 이거는 당연히 전체 평균이 아니겠지? 내가 전체 평균 몰라서 조사하고 있는 건데 표본의 평균이겠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걸 알아냈냐면 이 표본의 평균이 1000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표준편차라는 건 당연히 표본의 표준편차를 얘기하는 거거든. 표본의 표준편차가 라지 S라고 했을 때 이게 50이라는 거를 조사해냈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들어봐. 여기서 잘 들어봐. 여기 앞에서 설명했을 때 나오는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이 표준편차라는 거는 당연히 모표준편차지 얘들아. 맞아 아니야? 모표준편차지. 당연히 모표준편차도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추정할 때 모표준편차를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 그거를 이제 왜 그런지를 알려줄게. 여기만 안 헷갈리면 여기가 이제 부드럽게 넘어간다. 처음에 애들이 여기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너네 잘 들어봐. 인천 사람들의 키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걔네들의 표준편차도 나름 있겠지. 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누구를 추출했냐면 그냥 삼산동에 사는 남자들을 샘플로 남자들을 샘플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삼산동에 사는 남자들의 키 평균 키 평균도 조사하고 걔네들의 표준편차까지 조사를 다 했다고 쳐봐. 그러면 너네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인천 사람들 남자 있잖아. 인천 사람 남자의 키의 표준편차랑 삼산동에 사는 남자들의 키의 표준편차가 많이 차이 날까?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차이가 되게 크지 않을 거라는 느낌은 들어오지. 맞지? 그래서 왜냐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걔네들도 정규분포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문제를 풀 때는 이건 실제로 표본들의 표준편차인데 이 표본들의 표준편차는 어차피 표준편차랑 되게 근사할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 때는 같다라고 놓고 풀래. 고등학교에서는. 알겠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표본의 표준편차지만 우리는 이거를 모표준편차와 같다고 취급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같다라고 취급을 해버릴 거고
자, 왜 그런지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내가 알려준 거야, 그냥. 알겠어?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표준 편차가 5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신뢰도 95%로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얘를 구간 추정을 할 건데 여기를 봤더니 자 0.95가 되려면 신뢰 상수가 1.96이라는 걸 다 적어줍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뽑은 표본의 평균이 얼마였냐면 1000이지. 거기서 우리는 앞뒤로 걸어가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은 1000을 기준으로 뒤로 한번 걸어가 봅니다. 1.96에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인데 루트 n은 문제에서 100이라고 줬으니까 루트 100분의 표준 편차는 이걸 갖다 쓰면 된다고 했지? 50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크거나 같다 모평균 쓰고, 그 다음에 1000 플러스 1.96에 곱하기 루트 m 루트 100분의 50이다. 이렇게 이제 풀란 얘기예요. 이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신뢰도 99%로 추정을 하래. 그럼 여기 보면은 신뢰 상수가 2.58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0에서 또 뒤로 걸어가는 거야. 얼마만큼? 그냥 2.58만큼. 여기 루트 100분의 50. 그 다음 또 1000에서 또 걸어가는 거야. 2.58만큼. 여기도 루트 100분의 50.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계산은 니네가 정리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자, 필수 예제 7번 봅시다. 자, 어느 제품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해볼게. 이거는 이제 시그마가 10이다라는 걸 준 겁니다. 제품의 무게의 평균을 신뢰 95%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건데, 자, 베타에서 알파를 뺐다는 거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면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신뢰 구간. 그럼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내가 아까 여기서도 설명했듯이 신뢰 구간이라는 건 여기를 잘 보시면 얘하고 얘를 뺀 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간의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요게 이렇게 지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계산하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표본의 평균이 이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어차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나는 바로 식으로 쓸 겁니다. 그럼 2 곱하기 신뢰 상수는 1.96이라고 적혀 있어.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10으로 줬고 얘가 1.4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지금 그냥 풀란 얘기입니다. 이게. 됐을까? 그럼 이제 부등식을 풀어볼게. 자, 그러면은 일단 루트 n을 곱해. 루트 n을 곱하면은 여기는 안 지워지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도 나눠버려. 그러니까 여기 0.7이야 0.7. 됐지? 그 다음에 이거 처리하면 19.6이에요. 그 다음에 양변에 10까지 곱해버려. 그럼 196 제 7로 나눠.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거 196 나눠보자 한번. 7로. 그럼 7이 14 56. 그럼 7, 8에 56. 그럼 여기가 28이죠. 아, 됐어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n값 그냥 구하시면 끝나는 거고. 넘어가도 됐을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할 건데, 자,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신뢰 상수 여기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표본의 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의 평균을 그냥 이렇게 x바라고 가정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 그러면은 x바에서 1.96 곱하기 표본의 크기는 모르니까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는 0.4래. 이렇게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모평균이 있을 거고, 표본의 평균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신뢰도 95%로 추정을 한 건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세팅을 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자, 그러면은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을 빼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서 표본 평균을 다 빼줍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어우, 팔 아파라. 자, 표본 평균을 빼준 거야.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 위에 있는 부등식을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 아니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지. 얘가 무조건 0.01 이하가 나와야 돼.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0.01이라고 생각해봐.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제가 만약에 0.04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때는 얘가 0.03일 때도 성립하는 거니까 무조건 0.01 이하가 되라고 했으니까 뭔가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이 미출진 값을 0.01보다는 크게 만들면 안 되고, 그거는 안 되고 0.01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야 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저 값이.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를 한 게 0.01보다는 작거나 같게 만들면 가능하다.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해. 그럼 얘는 194. n까지도 곱해. 여기는 이제 루트 n 되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194에서 4를 곱해. 그러면 그냥 200에서 6 빼서 여기다 4 곱해도 상관없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800 빼기 24 하면 돼. 그럼 776이 나오나? 됐니? 그럼 776이 나오니까 77.6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만족하는 거 양변 그냥 제곱해서 어쩔 수 없이 계산해서 써주면 되는 거고. 넘어가도 될까? n은 자연수다. 넘어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복습해봐.